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9일 87년도 6.29 선언을 했던 날이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6.29 선언 이후에 대통령 이제 직선제가 시작이 되면서 한 30년 이 정도 건너오면서 나라가 좀 많이 망가졌죠. 자, 그러나 나라가 망가졌다고 해서 여기서 낙담들하고 여기서 자포자기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선대가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못하시고 이 나라를 일궈놓던 것처럼 다시 한번 건강한 대한민국, 예절 바른 대한민국,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창성하는 그러한 기술 입국의 대한민국과 함께 동시에 도덕과 예교가 예의 범절이 넘쳐나는 동방의 예의지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 시점이다. 이 점을 재삼 강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들려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네 글자로 요약한다라면 사필 규정이다. 아니면 인과응보다. 아니면 자업자득이다. 이러는 말로 말씀을 전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단현명 대사님, 미국 말로는 모르스탄 엠베서더죠. 자, 이 분이요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보고서는 일반용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행동 요구가 담겨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시단에 참석했던 존 밀스 예비역 육군 대령이죠. 또 그랜트 뉴섬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기도 하고 현재는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래들리 세이어 정치학자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이번에 모스탄 대사와 함께 한국에 왔던 이 사람들은 이번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 바로 현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즉 지금으로서는 백악관 내지는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정부 바깥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바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현재 지금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농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분들이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런 그 한국에 감행된 6.3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범죄 사실이 많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다 공개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제 또 이번에 미국의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하 양원 중에 모 의원을 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의원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한 이 이야기들을 내가 전부 다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 또 상원 의원이기도 하죠.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것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를 봤던 고든 창은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방송 워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올바른 객관적인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분이 있어요. 트럼프의 전략가죠. 이 사람도 어쩌면은 이번에 2기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 컴백해서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이 사태가 대한민국 독립 변수로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걸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우리 독자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자, 존 밀스 예비역 육군 대령이 이 모든 중국에서 지휘하고 지령을 내리고 감독하고 불법 조작을 해왔던 세계를 상대로 한 이 조작, 불법 부정선거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다? 총정치국 7인 중에 한 명인 전체 상무위원 4위에 해당하는 바로 왕호닝이란 자예요. 한국 발음은 왕호령입니다. 그러면 이 왕호령이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은 일개 학자 내지는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 시진핑의 소위 책사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중국의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요, 미국과 맞짱 서서 미국을 깨부시자, 그리고 중국이 중심이 된 중국의 모든 세상이 다 와서 엎드려 조공바치는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되어보자. 이거를 시진핑한테 건의한 자예요. 보면은 상해 보면은 상해 사범대학이 있어요. 상하이 시판다쉐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 이게 뭐냐, 화동 시판다쉐, 화동 사범대학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별별 없이 그냥 상하이시에 있는 어느 출판구에서도 일하고 사회과학원 이런 데 일을 하다가 복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상해 후단다쉐라 그러는데요. 이 복단대학교 대학원에서 고지정치学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마스터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르고 난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식의 이 정치 경제학에서 출범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연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서양에 대한 연구 분야도 넓혀 나갔죠. 자,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과거 등소평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상 프랑스와의 인연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러던 왕훈이가 1984년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복단대학 후단다쉐에서 최연소 나이로 교수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1986년에는 중국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신권위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를 주창하기 시작했던 자가 바로 이 왕훈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신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과 같이 이 후발 개발도상국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야말로 끌고 가는 그야말로 철권 통치와 같은 이런 일종의 독재 권력이 사회를 강하게 통제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이런 권위주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력 개발에 동인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아주 바칙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요, 지금 1988년, 89년 사이에 미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왕훈이가. 그런데, 자,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기득권 집단들이 그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일종의 기득권에 의한 일종의 독재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사회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구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아시아에서 태동하고 있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소위 말하는 신권위주의에 의해서 패배한다고 주장한 거죠. 당시 등소평이가 1980년 제3차 삼중전에서 얘기했대. 중국식 사회 민주주의,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개방의 방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소위 말해서 겉모양은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물과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골간에 사상적으로는 바로 중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점을 등소평이가 강조를 했던 것이죠. 자, 이거보다 이제 더 나간 게 왕후닝입니다. 왕후닝은 1989년 천안문에서 6월 4일날 벌어졌던 천안문 대도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따투샤,天安门 따투샤라고 천안문 대도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혹은 天安门 리우스抗争 해가지고 육사 항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민중들의 학생들의 청년들에서 분출돼 올라오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도록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등소평에게 당시 그런 것을 제안을 했고 이후에는 1995년 이후에 정칭홍이라고는 또 다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었는데 그 정칭홍의 추천으로 말미암아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장으로 발탁이 되어 그 다음에는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을 거쳐서 2002년도에 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강택민, 짱저민이가 얘기했던 쌍거 다이뼈론 3개 대표론과 또 후진타오, 호금도가 주장했던科学发展观, 과학발전관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는 그야말로 미반의 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자, 이러던 자가 2007년도에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에 서기로 취임했고 2012년도 제18차 당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이어서 2017년 제19차 당대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하면서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당서기나 부서기 혹은 시장, 성장 이런 걸 해보지도 않고 이 중앙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야곱야곱 이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진입했던 자가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전략적으로 중국 지도부의 전략 사상을 뒷받침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이런 전략가, 전략통인데 왜 이번에 워싱턴에서 존 밀스 대령이 중국의 해외에서 전개된 부정선거, 불법 조작 범죄 행각의 그 우두머리가 이 왕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미국이 듣는 작업을 잘하죠? 그러면 감청을 잘해서 그 얘기를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감청에서는 저도 과거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중국이나 공산적국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건 할 때 절대로 암호를 쓰지 거기다가 실명을 얘기한다거나 실제 회사의 명칭을 얘기한다 이런 짓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미국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마샬러를 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루 넘어 12시 한 단위죠. 12월 4일 새벽에 그 모든 비상계엄을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몇 시간 동안 단순하게 미국의 국가정보국 NSA가 뭘 엿듣고서 알았겠어요? 아니죠. 뭐가 있을까요? 실물을 갖다가 미국에서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 실물은 뭘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해커 부대, 공작원들, 즉 불법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나와 있었던 중국의 해커 부대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왔던 존 밀스 예비역대령이 정확하게 왕후닝이란 이름 석자를 짚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은? 빨리 왕후닝을 버려야 돼. 왜? 왕후닝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이 왕후닝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그 해외 밀 반출해놓은 자산들 있죠. 그 자산들을 그냥 일순간에 몰수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시진핑부터 시작해가지고 호금도, 강택민, 뭐 온가보, 뭐 등등, 이전에 있었던 뭐 쪼용칸까지. 그러니까 모든 중국의 중앙정치국 7인 구인 체제에서 정말 신의 자리에 올라왔던 그 사람들이 해외에 지금 도피시켜놓은 자산이 한두 푼이 아니죠. 수백조 원에 달하죠. 그럼 그것을 미국에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왕후닝을 보낼래? 아니면 돈을 뺏길래? 중국 공산당은요, 돈이라 그러면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 왕후닝의 신병을 확보로 해서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조작하고 불법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해왔던 이자들의 범죄 행각을 들춰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존 레칼리프처럼 CIA 국장이다. 그러면 중국 공작원들 잡아놓은 애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빨리 SOS 쳐라. 응? 니네 국장들한테 얘기해라. 빨리 왕후닝도로 미국 여행 온다 그러고 건너오라 그래라. 해서 미국에 입국한 순간에 확 잡아버리는 거죠. 물론 겁이 나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존 밀스 같은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안보 전문가께서 이런 왕후닝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다는 건요,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스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요구가 담겨 있는 이 미 정부 보고서에서 과연 실행팀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 미국의 실행팀은 누가 있죠? 바로 18개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국가정보공동체에서 그 임무를 각각 나누어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재무부 같은 데 걸리면요, 그야말로 국물도 없어요. 예?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들 잘해야 될 거예요. 자, 또 민경우 의원이 그 미 정부에 보고된 보고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그 보고서 내에는 UN 제재와 미국 제재를 위반한 대북 송금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주한국 미국 대사관 내에 있던 그 대리대사, 액팅 앰베서더를 비롯한 액팅 데프티 앰베서더 등등 이자들이 이 서울에 나와 있으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모를 해서 한국 대선에도 간섭을 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이번과 같은 선거 결과가 날 수밖에 없게끔 모종의 협조를 같이 해왔다. 즉 공동으로 모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공모 관련된 의혹이 빨리 이자들을 워싱턴에 소환해서 거짓말 탐지기 태우고 허탐기 태워서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서울에서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서울에 나와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공모 의혹, 공모 혐의에 관련해서 빠른 행동과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번 미 정부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이 보고서가 지금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펜 본디 여사가 지금 법무장관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 법무장관 펜 본디 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이죠. 털시 게버드입니다. 이 털시 게버드한테도 이 보고서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DOS, 국무부죠. Department of State. 이 국무부 장관 누굽니까? 마르코 루비오예요. 상원 의원도 겸하고 있는 이 마르코 루비오한테까지 갔어. 그 다음에 파이널 어디로 갔을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갔다는 얘기 뭐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실까지 갔다는 얘기죠. 결국 대통령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지금 지금 실행팀이 몇 개야? 법무부, DNI, 국무부, 백악관, CIA가 빠질 수 없지. 그 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DIA, 국방정보국, Defense Intelligence Agency 빠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재무부에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어디예요? 테러 및 금융정보국이란 이 무시무시한 미국의 국세청 IRA보다 더 무섭다는 이런 데까지 좀 다 전달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국 공산당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끈앞을 중국 공산당을 아버지로 모시는 어머니로 모시는 우리 한국에 얼빠진 애들이 있죠. 걔네들의 운명도 끝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 미국 보면요, 내가 참 현지에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왜 국정원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FBI나 CIA나 이런 국가정보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반대한민국 활동하고 있는 전라도 양아치들, 응? 반국가 세력들, 이것들을 잡아서 다 발본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요. 과거 정권엔. 그렇게 워싱턴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우리 차장 원장들도 있거든요. 뭐 했냐 이걸 가갖고.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망해지도록 뭐 했냐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우리 동포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8월 내로 미국 전역에서 애국단체를 체계화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명도 하고 모금도 하고 그리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0만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결집을 하고 트럼프가 직접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아주 당찬 각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외에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해외 동포도 함께 깨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중국에 의해서 밟혀서 중국의 식민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애국 독립운동이 지금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보고서가 이 실행팀들이에요. 아마 서울에 나와 있는 미 대사관도 아마 파죽지세로 지금 아마 분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법무부나 미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그 다음에 국가정보국, 그 다음에 백악관, 국무부, 자, 이런 실행팀들이 다 붙어서 누구를 박살을 낼까요? 중국 공산당 박살을 낼 거예요. 중국 공산당 박살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같이 붙어먹고 같이 공모하고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가짜 투표지를 제조해서 시애틀 경유에서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내려서 그 수천만 장 되는 투표용지를 몰래 전달했던 우리 대한항공기를 비롯한 당시에 그 운반 작업에 동원됐던 사람들, 절대로 자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들 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조만간에 아마 리코법 같은 거 발동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손목에다 은팔찌 채우러 올 테니까 조금들 다들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반드시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든 없든 하늘에 대고 천지신명이 이 불쌍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정한수 떠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믿고 자빠져 있는 이 가짜 목사들, 목사가 아니지, 먹사들 내지는 독사들이지, 헛살이 하는 것들이니까 이 대한민국의 한 95% 되는 독사와 먹사들, 당신들 말이야, 교인들한테 삥 뜯어서 생활하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빨리들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자빠져갖고 코로나 때 뭐 예배 드리지 말랜다고 교회 문 잠궈놓고 도망가던 이 비겁하고 이 비굴한 이 목사라는 인간들, 너희들은 목사가 아니야. 먹사야 먹사. 밥 처먹기 위해서 배때기 불리려고 교인들한테 삥 뜯는 놈들이지. 거기에다가 입만 열면은 조 바이든 같은 소리하고 카말라 해리스 같은 소리하면서 국민들의 눈길을 속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친 너희 가짜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불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때 돼지기 싫으면 빨리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될 거야. 안 하면 너희들과 너희 일가들은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왕으로 멸망될 때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죽을 거야.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장군들 없애는 거 봤죠? 아파트 전체 중에서 그 대상자 목표물이 살고 있는 그 층만 가서 파괴해버립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고 회치라고 사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식충들이지, 먹사하고 독사들이지.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팔고 다니면서 돈벌이 하지 말고 빨리 회개들 하기 바라요.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